자, 첫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굉장히 거품 경제가 심한데, 만약에 우리나라가 지금 거품이 이제 꺼지고 있는데 완전히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네. 지금 대한민국 여러 분야에서 거품이 잔뜩 껴 있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부동산도 있고, 결혼 문화도 있고, B2도 있고요. 각종 푸어집. 네. 이게 여러분도 아시겠죠? 90년대 일본이 이제 버블 경제 했을 때 했던 방식을 우리가 지금 그대로 따라하고 있거든요. 거의 비슷하게 따라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만약에 지금 이제 거품이 완전히 없어지게 되면, 이 거품이 이제 사람들이 인지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뭔가 좀 조짐이 좋지가 않다. 이제 거품이 빵꾸가 송송 나가지고 모락모락 피어나던 게 이제 자라들려가는 기미가 보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완전히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 거품이 완전히 없어지면 어떻게 되겠냐? 거품기구 까부는 사람도 골로 가는 거죠. 네. 네. 까부는 사람들, 거품 견지 믿었던 사람들. 네. 제가 봤을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수도권 사람이 지방 사람 걱정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내가 볼 때 반대가 될 겁니다. 일단 저는 오히려 지방 사람이 수도권이나 서울 지역의 사람들 더 걱정하게 될 거예요. 물론 이런 말이 좀 내피셜일 수 있겠지만, 이렇게 얘기하면 수도권에 서울 사시는 분들 무슨 개소리냐, 지금 지방인 사람 자꾸 서울로 오고 있는데. 근데 지금 문제가 그런 거예요. 지금 서울에 이제 일자리 믿고 대출 받아서 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거품기가 좀 있는 건데, 거품이 빠지게 되었을 때, 여러분 아시겠지만 수도권 서울에 있는 분들 중에 특히 지방보다 서울에 있는 분들이 이 부채가 엄청 심해요. 네. 거의 몰빵되어 있어. 네, 몰빵되어 있습니다. 일단 서울에서 집 샀다는 분들 많이 집 산 거지 산 게 아니잖아. 은행한테 저당 잡힌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솔직히 집을 샀다고 말하기 그렇죠. 내 능력으로 살 수 없으니까 은행에 어떻게든 긁어 모아서 대출을 있는 거 없는 거 다 긁어 모아가지고 산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들 지방 사람이 수도권에 이제 집 사가지고 한번 인생 한번 좀 바꿔보려고, 팔자 펴보려고 너도 많이 갔잖아요. 그 사람들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물론 서울에 가가지고 정말 자수성가했다거나 돈을 많이 벌었다거나 나 자산이 있는 사람도 있어. 근데 문제가 그런 사람들 또 빚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뉴스를 통해 보셨나 모르겠지만 지금 일단 서울 같은 게 거래가 안 돼요. 수도권도 거래가 안 돼. 네. 물건은 나오는데 거래가 안 됩니다. 네, 돈에 감사합니다. 거래가 안 되는 게 당연하죠. 왜냐? 아니 별거 아닌 주택가 아파트가 오를 대로 올랐는데 여러분 같으면 자기들이 좀 올랐으니까 이득 보려고 파는데 사겠습니까? 누가 삽니까? 원래 별로 별 볼일 없는 동네였는데 수도권이다 서울이라는 이유만으로 말도 안 되게 올랐잖아요. 이제 금리 오르고 감당 안 될 것 같으니까 나오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바보입니까? 제가 봤을 때는 부동산에 매물 내놔도 한 몇 년을 내놔도 안 팔린 데는 죽어도 안 팔릴걸요 아마? 예전 수준 내려가기 전까지는. 그래서 지금 아마 연끌 하신 분들 한 4억 이상 대출 받으신 분들 지금 발이 동동 구를 겁니다 지금. 연끌 쪽이 내가 봤을 때는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이 이제 수도권에 있다고 하지만 연끌 쪽은 내가 봤을 때 7, 80%가 서울에 있어. 서울이나 수도권에. 연끌 B2가 거의 한 80%가 여기 있어. 그 80%의 사람들이 거품이 꺼지게 되면 굴러 간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 거품이 꺼졌을 때 대비책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 왜냐? 말 그대로 영끌이잖아요. 있는 거 없는 거 다 털었기 때문에 방법이 없어. 뒤가 없어요.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에 장사하시는 분들 중에 뭐 은행 대출을 5천만원, 1억 그 이상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장사가 잘 되면 돈을 많이 버는 건 맞는데 망했을 경우에 이 어떤 그 마이너스가 엄청 커요. 엄청 큽니다. 물론 이런 얘기하면 아직까지 붕어형 헛소리 하지 마라. 괜히 자기가 지방 사니까 수도권 사람들 깔려고 얘기한다고 이거 까는 게 아니잖아요. 그동안 몇 년 동안 자기들이 수도권 산다고 얼마나 우월의식 가져가면서 지방 사람들 뭐 거기 살면서 한심하게 바라봤습니까? 자기들은 뭐 서울에 어떻게 뭐 있는 거 없는 거 다 끌어박아가지고 집 사가지고 우린 승자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얘기했었잖아요. 물론 뭐 강남이나 마영선 같은 비싼 땅은 분명히 가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서울 땅이 뭐 전부 다 가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나라는 내가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우리나라는 위험한 게 일본은 부동산 거품이라는 게 경제가 정말 잘 돌아갔을 때 거품이 올랐는데 우리는 잘 돌아가지도 않고 경제도 안 좋은데 거품이 꼈다는 거야. 그리고 우리나라는 돈이 없어요. 나라에 돈이 없어. 이 거품이 만약에 꺼졌을 때 이걸 막을 만한 예산이 없어요. 하늘님 얘기하는 것도 저것도 좀 억측인 게 뭐냐 하면 일본을 그대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일본이 안 좋은 것만 정말 지독하게 이것도 크게 따라갑니다. 저것도 그냥 희망사항이에요. 일본은 그래도 있잖아요. 어느 정도 막았습니다. 거품이 꺼지긴 했지만 뭐 나라가 파산까지 가진 않았어. 근데 우리나라 어떻게 될까? 우리나라 자체가 돈이 없어요. 여러분 나라에. 재정 상태가 안 좋아. 분명히 저렇게 이제 엎어지고 하면 나라에서 좀 도와달라고 또 노도나다 어성인데 돈이 없잖아요. 일본하고 얘기가 다릅니다. 완전히 달라요. 일본처럼 될 게가 아니라 일본처럼 더 힘들어집니다. 제가 봤을 때 훨씬 더 힘들어져. 여러분이 상상하는 그 이상은 힘들어져요. 자꾸 일본을 따라간다고 생각하는데 그 희망사항이야. 차라리 일본을 따라갈 거 생각하면 걱정 안 하지. 어떻게 살아날 수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 거품이 꺼지게 돼서 살아가지 못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 거품 믿고 까부는 사람들, 거품 믿었던 사람들. 뒤가 없는 사람들. 정말 힘들어져요. 점점 가면 갈수록 아마 대출 정말 까다로워질 거야, 우리나라는. 네, 은행도 이제 앞으로 손해보는 장사 안 할 거예요. 왜냐, 지금 막 거품 꺼지게 되면 은행도 대출 받았던 거 아마 원금해서 안 될 겁니다. 원금해서 안 되니까 당연히 이제, 제 생각인데 아마 경매로 아파트 엄청나게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내 생각인데. 뭐 지금도 이제 뭐 법원 경매 시장 미어 터지잖아요. 더 많이 나올 거야. 수도권은 굉장히 많이 나올 거예요. 근데 많이 나가도 모르겠어요. 뭐 그걸로 이제 뭐 돈, 뭐 시세 차익 얻어가지고 뭐 사가는 사람이 있긴 하겠지만, 그것도 내가 봤을 때 거품이 세. 예. 아마 백기 들고 투항하는 사람도 많을 거예요. 백기 들고 투항하는 사람들. 그리고 은행도 아마 이게 또 원금 회수 못할 겁니다. 못하기 때문에 은행이 굉장히 어려워져서 앞으로 이제 그 대출 같은 거 잘 안 해줄 거예요. 아니 더 심하게 가. 2008년 9년보다 훨씬 더 심하게 가요. 훨씬 더. 나는 솔직히 건국 이래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한 번도 이제 감이 안 잡히는 그런 시대로 갈 것 같아. 아마 이제 한번 이걸 나락을 찍으면 사람들 앞으로 겁나서 대출을 못 받을 거야. 아마. 우리나라는 이거 한번 바뀌어야 돼. 왜냐, 우리나라 사람들은 부채를 너무 당연하게 생각해요. 이제 가계부채에 있었던 사람들, 네. 감당 못해서 나락가는 사태, 그러니까 뭐 파산,
아니면 뭐 개인회생, 아니면 뭐 집 판다거나, 아니면 가족들 뭐 흩어진다거나, 길바닥에 나앉는다거나. IMF 2008년 9년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IMF 비교하면. IMF 시절보다 난 더 심하게 갈 수 있다고 생각해. IMF 때 그랬단 말이야. 못 갚아가지고 아파트 경매에 줄기차게 나왔거든요. 네. 내놨는데 안 팔려. 안 팔려요. 그래서 예전 IMF 때 이제 부동산 같은 데 가보면 매매 이제 금매라고 해놨는 거 엄청 많았어. 도배를 하다시피 했어요. 지금은 금매가 별로 없잖아요. 옛날에는 금매가 도배를 했어. 돈이 없으니까. 빚을 갚아야 되니까 집 팔겠다고 나오는 사람들 엄청 많았어요. 이사 간 사람도 많았고. 네. 달동네로 이사 온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겁나서 대출을 못 받을 거야, 아마. 대출 조건도 굉장히 까다로울 겁니다. 굉장히 까다로워질 거야, 아마. 이제 뭐 직업도 없는데 대출 받는다, 이거 절대 안 해줄 거야, 아마. 한번 엎어지고 나면. 은행도 겁나기 때문에. 네. 이제 앞으로 내가 봤을 땐 그런 거예요. 거품이 꺼지게 되면 뭐 대출 받아가지고 장사하거나 대출 받아가지고 뭐 집 사거나 이런 거 엄두 못 낼 거야, 아마. 한번 이렇게 나락 떨어진 거 옆에서 봤는데 나겠습니까? 아마 이제 이제 가계부채 뭐 빚도 자산이다 이렇게 외치면서 이제 행복해도 돌리던 사람들, 그분들 엎어지는 거 옆에서 볼 거 아니야. 그 중에 이제 부모님일 수도 있고 나일 수도 있고 주변 지인일 수도 있고, 여기저기서 이제 부채 같은 감당 못 해가지고 살던 집 팔고 있는 거 없는 거 다 털고, 그렇게 되면 대출 받는 것도 이제 대출 받아서 뭐 장사해야겠다 뭐 이런 것도 없어질 거예요. 네. 그리고 네 번째는 뭐냐면 거품이 꺼지게 되면 소비가 굉장히 위축될 겁니다. 외식 사업이나 배달서, 제 생각인데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한계정님. 왜 예상을 못하는 거야?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있잖아요. 배달 외식 같은 것도 있잖아요. 먹고 살만해야 하는 거예요. 지금 배달 하시는 분들 중에 이제, 아니, 뭐 배달로 돈 버는 사람 버는데, 자전거, 이제 전기 자전거를 배달하시는 분들 거의 끝장났어요, 거의. 예. 만약에 근데 거품 꺼지게 되면 사람들이 이제 돈 쓰는 거에 대해 두려워한다니까. 일본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일본이 그렇거든요. 일본, 여러분 지금 현재 경제 보시면 사람들이 밖에서 안 사 먹어요. 절대 안 사 먹어. 네. 마트 가더라도 절반 이상 할인 안 하면 손을 안 대. 원가로 절대 안 사요, 일본 사람들. 할인하기 전까지 기다려요. 그 박간희 오상님 방송 보시면 일본 사람들이 이제 쇼핑할 때 나오거든요. 물건이 세일하기 전까지 손도 안 대요. 원가로 사는 것 자체가 무조건 손해라고 생각을 해. 아니, 사먹는 사람 사먹더라도 있잖아요. 겁나서 못 사먹어. 이게 그런 거예요. 뭐냐면 한번 큰 위기를 겪잖아요. 큰 위기를 겪으면 IMF 때도 그랬어. IMF 때도 있잖아요. 사먹는 사람 사먹는 거, 님은 이렇게 안 겪어봐서 그래요. 저 뭔지 몰라서 그래요. IMF 때 겪으면요, 그냥 있잖아요. 장사가 안 돼. 안 가. IMF 때 가장 없어진 문화가 외식 사업이었어요. 외식을 사람들이 밖에 가서 뭐 음식 먹는다 그런 거 없었어요. 썰렁했습니다. 원래 경기 안 좋아지면 자영업부터 바로 사기 와요. 먹는 장사부터. 네. 그리고 배달 같은 경우에도 좀 비싸잖아요, 여러분. 아마 서울 같은 경우에는 배달 한번 시켜먹는데 배달료만 4,000원 넘을 거예요. 아무리 작게 잡아도. 더 비쌀 수도 있고. 이 비 오는 날 시키면 더 올라가잖아, 배달비가. 근데 다 엎어지고 하면 돈도 없어. 빚 갚아야 되고, 믿었던 거 다 나락됐어.
그럼 배달 시켜 먹을 수 있을까요? 배달 하나 시켜 먹는 것 자체가 속이 타들어갈걸요, 아마? 네. 아예 배달시킬 생각 엄두를 못 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서울에 자취하는 사람들 중에 뭐 자산이 넉넉해서 배달시켜 먹는 사람 얼마나 있어. 다 보면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이야. 배달할 때 거의 8, 90% 배달지가 어디냐 하면 오피스텔, 고시원, 원룸이에요. 거기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돈이 있겠냐고. 다 월세 생활하는 사람들이잖아. 아니면 원룸 사는데 한 월 수익이 한 600 이상 돈 벌어서 근데 나는 이런 좁은 데 사는 게 좋아가지고 산다. 그렇게 되겠어요? 안 그래요? 그래서 아마 배달 사업도 있잖아. 물론 시켜 먹는 사람 시켜 먹을 텐데 아마 예전만큼 호황은 내가 봤을 때는 없을 거야. 두 번 다시 안 올 것 같아. 내 생각인데. 근데 배달러들도 어느 정도 감지하고 있어요. 배달을 오래 하신 분들도. 네. 작년하고 재작년에 호황기였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이제 본의 아니게 호황기였다는 것도. 네. 근데 지금도 보면 확실히 좀 줄긴 했어. 물론 비수기라서 그런 것도 있지만. 근데 이게 한번 거품이 꺼지게 되면 여러분 있잖아요. 진짜 남아있는 돈 가지고 막 시켜먹는 것도 막 손이 막 바들바들 떨리게 된다니까. 네. 일본의 디플레이션 경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될까 예상하기 전에 일본의 디플레이션 경제가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볼 필요가 있어. 왜냐, 우리도 저런 시기를 한번 겪을 수밖에 없어요. 저거보다 더 심할 거야. 저것보다 훨씬 더 심해질 거예요. 훨씬 더 많이. 지금 일본도 보면 굉장히 사람들이 지갑 안 열거든요. 정말 적게 사 먹어요. 그리고 할인될 때까지 기다려. 먹고 살만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서민들 얘기하는 거예요. 일본에 서민도 많잖아. 그럼 거기 그 정도가 더 심해지면 어떻게 될까? 그럼 아마 그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 뭐 예를 들어서 햄 같은 거 사가지고 일주일 내도록 기다란 햄 있잖아요, 여러분. 햄 기다란 그걸로 막 4일씩 먹고 막 그럴 수도 있는 거야. 물론 이런 얘기하면 좀 극단적으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우습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일자리에 정착 못한 사람, 그리고 모아놓은 돈이 없는 사람, 네. 노후 대비 못한 사람, 이런 분들이 굉장히 생계 자체 위협을 받을 거예요. 뭐 지금도 요번에 케이스가 있는데, 근데 지금은 이게 그렇게까지 눈에 띄지 않아. 지금은. 근데 거품이 꺼지게 되면 제 생각인데 이 고독사가 굉장히 많아질 거예요. 수도권에. 수도권이 지금도 많잖아. 매일 몇 명씩 발생하는데 그 수치보다 훨씬 더 많이 발생할 거예요. 생각보다 이 부류에 있는 사람들 많다니까. 지금도 많다니까요. 근데 생각해봐. 지금 이제 소비 위축되고 거품 꺼지게 되면 일자리도 안 나올 테고, 그리고 어설픈 일자리 하던 사람들은 또 뭐 일을 그만둔다거나 일을 못하게 된다거나 그런 일이 많아지겠죠. 특히 가장 걱정되는 게 서비스업 일자리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 거예요. 사무직이나. 예. 지금 많은 어떤 경영주나 어떤 사업에서 인건비에 대한 어떤 그런 부담을 굉장히 많이 느끼고 무인화를 시키고 있잖아요. 사람을 안 쓰는 쪽으로. 그래서 알바 자리가 서울도 지금 많이 안 나오고 있어요. 옛날 같지가 않아요, 여러분. 서울 같은 데도 옛날에 막 알바를 먹고 사는 사람도 많았거든요. 알바 뭐 두탕, 세탕. 근데 요즘에 그런 얘기해요. 알바 자리 없다. 알바 안 나온다. 특히 여자들이 일하는 그런 일자리는 정말 굉장히 치열하다. 얼마 되지도 않는데.
오래 안 써준다. 그런 얘기 진짜 많이 해요. 그래서 지금 일을 하고 있음에도 모아놓은 돈이 없다거나 어디 적당한 일자리에서 꾸준하게 일하지 않는다거나 그리고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어떤 기본적인 방법론을 제시하지 못한 사람들은 굉장히 위협을 받게 될 거예요. 하루하루가 타들어가게 될 수 있어. 근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많은 청년들이 지금 막 플렉스 거리면서 뭔가 현실적으로 못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게 남자들도 걱정이지만 여자분들 정말 걱정이 돼. 여자분들 중에 일도 일이지만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당장 쓸 돈이 없다는 게 아니라 모아놓은 돈이 없어. 남자들이 왜 결혼 안 하겠어요? 결혼 시장이 많은데 모아놓은 돈이 없는데 남자한테 많은 걸 바라니 결혼 안 하는 거잖아. 안 그래요? 근데 문제는 일을 했음에도 돈이 없는 사람들이 꽤 많아. 현상 유지만 한다거나 모을 생각을 안 한다거나 아니면 일을 했다가 뭐 조금만 힘들어서 그만두고 좀 쉬었다가 돈 떨어지면 다시 일고 하고 이런 루트를 타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여러분. 네. 그런 루트 탔다가 골로 갑니다. 골로 가요. 그냥 조금만 힘들어도 나 못하겠다. 그냥 쉬고 싶다, 놀고 싶다. 아, 여행 좀 갔다 올까? 그러다 골로 갑니다, 진짜. 아마 그런 분들 정말 후회할 가능성이 난 꽤 높다고 생각을 해요. 남자들도 지금 카푸어지 타면서 빚내가지고 어차피 인생 한 방이나 진짜 한 방에 훅 갈 수 있어 진짜. 어, 맞아. 뒤가 없잖아요, 여러분. 뒤가 없이 사는 사람도 꽤 많거든요, 젊은 사람들 중에. 수도권이 좀 많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거품 꺼지게 되면 정말 당장 생활비 내기도 벅찬 사람도 많을 거야. 지금도 그런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돈어트로 쓰면 안 돼요,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돈어트로 쓰면 안 됩니다. 모으셔야 돼. 네. 여행도 있잖아요. 해외여행 가지 말고 그냥 가까운 데 갔다 와요. 꼭 여행이 무슨 해외여행만 있는 것도 아니고. 안 그래요? 정신 못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내 방송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 여기 보신 분들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천에 나가면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보면, 난 우려가 되는 게 뭐냐면, 지금 거품이 꺼져가는 게 좀 조짐이 보이는데, 사람들이 이걸 인지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 굉장히 많아요. 특히, 저는 번화가나 시내 같은 데 가보면, 뭐, 대구도 마찬가지고, 특히 서울은 너무 말할 것도 없고, 여기는. 척하는 사람 너무 많아. 그러니까 행복한 척, 잘 나가는 척, 괜찮은 척. 이제 척하는 행동은 이제 의미가 없어, 이제. 척쟁이 하다가 골로 간다니까요. 골로 간다니까. 여러분, 의외로 서울에 사시는 분들이 돈이 없어요, 여러분. 지방에 사는 사람들보다 돈이 없어. 왜냐하면 여러분, 서울에 살아보신 분도 아시겠지만, 돈을 좀 더 벌어도 나가는 게 너무 많잖아요. 혼자 살고 하면. 물가도 비싸고. 서울이 좀 인프라가 좋다고 하지만 내가 그 얘기했잖아요. 그 인프라도 다 돈이라고. 예. 다 돈이잖아요, 여러분. 예를 들어 빨래방. 서울이 유독 빨래방이 많죠. 왜냐면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고, 집에서 그 좁은 공간에 빨래 넣을 공간도 없고, 그걸 빨래하는 귀찮잖아. 그러니까 빨래방을 많이 가는데 그 돈도 무시 못해, 자주 가면. 배달 먹는 음식도 무시 못하고, 커피도 무시 못하고. 여러분, 서울 가면 유독 커피 점점 굉장히 많죠. 스타벅스도 너무 많고. 그만큼 사먹는다는 건데, 근데 과연 그 사먹는 사람들이 여유가 있어 사먹을까? 미래되면 하면 사먹을까? 전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월급 한 200 언저리 보는데 항상 밥 먹을 때 스타벅스 커피 안 마시면 하루가 안 돌아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6천원짜리 커피 안 마시면. 자기 이제 그 통장 사정, 미래 계획 이런 거 답 없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남자 여자. 생각 똑바로 하세요. 지금 뭔가 이제 거품이 꺼져가고 있습니다. 행복 행복 외치다가 두 번 다시 행복 맛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 헛짓거리 하지 마세요. 헛짓거리 하지 말고 자꾸 뭐 하겠다 하지 마. 은행 대출도 하지 마시고 네. 돈 많이 모아놓고 대비하셔야 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라도
대비하셔야 돼요. 나락 한번 거꾸로 하시면 누가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내가 책임져야 돼. 누구한테 도움 받을 생각 하지 마세요. 돈 못 받습니다. 장담하건대. 그래서 여러분, 각자 나름대로 여러분 스스로의 어떤 경제 위기가 왔을 때, 거품이 꺼졌을 때, 자구책을 꼭 마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첫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